네, 안녕하십니까. 2월 2일 월요일 유병수의 강펀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의 남자, 월요일을 열어주시는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나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토요일 날 집회, 예. 집회가 있었죠. 집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 전주보다도 더 왔어요. 더 많고. 예. 그래서 그 여의도에 보니까 그 예전에 여의도 공원 쪽 예, 이쪽으로부터 KBS 쪽으로 쭉 이렇게 이렇게 들어간 거죠. 또 돌아가지고. 쭉 돌아가지고. 예. 몇 명 정도? 그 제가 그 하도 이제 우리가 몇 명이냐 가지고 뭐 2,000명이다. 그러니까. 뭐 이런 말하니까 제가 그 좋은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 위에서 그냥 보는 거는 끝이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행진을 쭉 해서 여의도 공원 쪽으로 해서 나가는 영상이 한 4, 5분짜리가 있어요. 10초. 진짜 10분, 빨리 돌리는 돌린 거. 예. 그거를 프레임별로 이렇게 자르면 대충 그건 한 1,000 단위로 이렇게 세 가지고 딱 그만큼 이렇게 잘라보면 대충 돼요. 그럼 뭐 1,000 단위가 50개는 넘지. 그걸로 잘라보면. 그러니까 이제 다른 분들 뭐 그 공원 쪽으로 빠지신 분 하면은 그래서 뭐 10만 이상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신고한 게 6천. 6,000명을 신고했고. 그걸 가지고 이제 6천이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고. 네. 다 많이 오셨다. 그러니까 신고한 인원하고는 항상 다르니까요. 뭐 신고할 때는 여의도에서 민노총에서 집회한 거보다 많이 왔다고 경찰이 얘기했다니까 뭐 그 정도 봐야죠. 네, 알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하고는 뭐 최근에 뭐 따로 뭐 뵌 적이나 그 본 적이 어제 상가집에서. 상가집이요? 어제 상가집에서 한참 있었어요. 예. 자, 그 지금 한명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그 한동훈 전 대표 토크 콘서트가 예정돼 있잖아요. 그 토크 콘서트 관련해 가지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고 또 그 원내 대변인이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브리핑까지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왜 등급제로 나눠 가지고 콘서트를 하느냐. 사람들 뭐 모른 척하는 건데 자 일단 한동훈 대표는 제명당인데도 어마어마해요. 이렇게 신경을 써 거대 여당에서 이제 그런 생각이 하나 들고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좌석 등급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농구하는데 보면 뭐 R석, S석, A석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등급이 나눠질 수밖에 없고 민주당 행사하는 것도 보면 그 인스파이어 아레나인가 작년에 했잖아요. 김어준 씨, 문재인 대통령도 가고 정청래 대표도 가고 거기도 등급 다 나눴어요. 그러니까 알면서 이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든 좀 안 좋은 인상을 주려고 그 등급이라는 거 나눴다는 거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차별 뭐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 막 규정을 하잖아. 뭐 지지자를 등급으로 나누냐 하는데 자리가 멀고 가깝고의 차이다. 어떻게 똑같은 거리에서 그럼 다 멀리서 봐? 그 얘기죠. 예. 이게 전 궁금한 게 그러니까 저희 궁금한 게 예. 여러 가지 여러 분들도 궁금해하시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 대관료라는 게 있잖아요. 대관료도 있고 있어서 그다음에 그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등급에 나눠 가지고 표의 가격이 정해지는 건데 그 등급은 그 체육관 내에 대관할 때 그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왜? 체육관에 그렇게 돼 있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그 체육관이라는 데가 어디는 멀리 보이고 어디는 가깝게 보이잖아요. 만약에 그걸 같이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게 적장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 기부행위가 된단 말이에요. 기부행위가 되는 거죠. 흑자가 나서 가져가도 안 되는 거고 그럼 정자법 위반이 될 거고. 그러니까 흑자도 적자도 아닌 딱 소위 말하는 똔똔으로 해야 되는데 그럼 모든 좌석을 똑같은 가격으로 했을 경우에는 안 좋은 좌석에 있는 분이 역차별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체육관 구조가 그런 건데 물리적인 걸 가지고 그러니까 택시 타고 멀리 가면은 돈 많이 내고 짧게 가면은 돈 덜 내고 이 얘기인데 이걸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이 정치 공세가 맞느냐. 여당 원내대표가 일이나 하시라 이런 말씀 드리는 거죠. 지금 이럴 때예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매진이 일단 매진이 됐고 그 다음에 또 티켓 링크를 보니까 한 100석, 150석 정도는 다시 또 이렇게
좌석에 남아 있더라고요. 취소하신 분들 좀 하고 있어서 뭐 이렇게 계속 있어서 예. 있고. 자, 그런데 이게 대관료가 얼마인지는 몰라도 이게 좀 쭉 다 합해 보면 꽤 많은 금액이 나온다고 그럴 지금 거예요.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도 얘기를 하고 한병도 원내대표 얘기를 해서 그래서 요 부분이 만약에 수익이 나오면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 주관하는 분이 그러니까 이게 어떤 아레나스타라는 예, 업체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하는 거고 예. 중요한 건 한동훈 전 대표는 전혀 수익을 가져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영원히 아레나스타라는 가져간다. 곳에서 그래야 이게 되는 거지.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거 좀 비싸지 않냐 하는데 일단 그렇게 겨울에 많은 분들이 모이기 위해서는 실내가 될 수밖에 없고 실내. 그 정도 모일 만한 공간이 서울에 잠실 실내체육관이 있다고 하면 이 대관료는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한테 싸게 해줄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장충체육관은 배구하고 뭐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요새 뭐 농구를 거기서 한단 말이에요. 거기도 보면 농구 경기 티켓 값은 훨씬 비싸요. 물론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 경기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럼 어느 정도의 수준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런 거다. 뭐 돈 벌려고 했겠습니까? 자, 한병도 원내대표 측에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네. 어저께 그 한동훈 전 대표가 직접 이야기를 했어요. 토크 콘서트에서 수익은 전혀 가져가지 않는다. 모든 입장료 수입은 주최사의 예. 대관과 무대 조명, 음향 설치, 콘텐츠 제작과 인건비 등으로 쓰인다. 그 내용이 좀 궁금하기는 해요.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할지가. 저도 몰라요. 그건. 그건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까? 하겠죠, 뭔가 협의를. 그걸 제가 알 이유는 없죠. 이건 저는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거고 이 토크 콘서트가 정치적인 성격을 분명히 띠지만 직접적인 정치 얘기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게 한동훈 대표가 출마 예정자란 말이에요. 그 선관위에서 엄청나게 날카롭게 볼 거라고요. 혹여나 지지 호소가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석될 만한 어떠한 발언이나 행위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네. 정치권에 있는 분들이 여기에 개입할 여지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저는 그렇게 봐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궁금한 거는 일단은 제명 결정이 난 이후에 한동훈 전 대표가 다시 돌아오겠다고 공개적으로 기자회견도 60초 기자회견 간단하게 하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관심은 어떤 방식이 될 것이냐가 가장 큰 관심이에요, 사실. 그래서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출마를 할 것이냐, 아니면 뭐 혹시 또 뭐 지방선거에 또 출마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이번에 선거에 출마하지 않고 백의종군을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이 있죠. 근데 모든 시사 프로그램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데, 그렇죠. 예. 그래도 가장 가까운 게 한동훈 전 대표랑 같이 계시니까, 자, 어느 쪽으로 본인의 일단은 윤희석 대변인의 그 희망사항, 그리고 또 가능성은 어떤 게 제일 커 보이는지 두 가지 나눠서 좀 말씀을 여쭤볼게요. 일단 지방선거는 빵프로입니다. 빵프로. 그 세 가지 말씀하신 거 지방선거는 아닌 걸로 저는 생각하고, 그럼 출마하냐 안 하냐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건 지역구가 어디가 나오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다. 이런 원론적인 말씀밖에 못 드리겠어요. 원론 쪽이. 저는 그리고 무조건 나간다고 하면 돼야 된다. 그 명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출마하면 당선돼야 한다. 그럼 역으로 생각하면 당선될 만한 곳이 이번에 나와야 한다. 재보궐에. 이런 조건이 있어야 하니까 그럼 거기가 어디냐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근데 지금 확정된 지역구는 4개? 확정된 지역구에는 보면 경기도 평택 을 말고는 이게 이 지역이 딱 사실상 국민의힘이 유리한 지역구는 아니고, 그리고 이제는 나올 가능성이 있는 지역인 거잖아요. 그렇다고 봐야죠. 대구에 뭐 어디 한 지역에 나올 가능성이 크고, 그런 다음에 부산에 전재수 의원이 부산시장 출마를 해야 그 자리가 또 비는 것이고. 그렇죠. 그럼 두 개가 다 나온다고 쳤을 때 그러면 선택지는 어느 쪽으로 더 가까울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부산 같은 경우도 많이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듣고 생각해 본 것은, 잘못하면 결론은 이제 3자 대결이잖아요. 3자 대결이죠. 국민의힘, 민주당, 한동훈.
그러면 이기지 않으면 명분이 안 쓴단 말이에요. 맞아요. 또 명분이 하나 더 쓰려면 민주당이 차지하던 지역구를 갖고 온다는 차원이라면 더 좋아요. 더 좋죠. 그럼 부산이 딱 좋죠. 근데 부산의 그 북갑이라는 곳이 전재수 의원이 52%로 당선이 됐어요. 지난번에 3선 될 때. 서병수 전 의원이랑 그렇죠. 같이 있죠. 서병수 의원은 네. 다른 곳에 있다가 이제 진갑에 있다가 옮기신 거고. 네. 그럼 52인데 그럼 민주당이 52 나오는데 어떻게 하냐 해서 보니까 전재수 의원 개인기로 그러니까 개인의 능력으로 원래 민주당 지지표보다 많이 나온 측면이 그렇죠. 있단 말이에요. 네. 그게 한 7%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죠. 비례가 한 45% 나왔더라고요. 민주당에. 뭐 조국이랑 합쳐 보면. 그러면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한 5% 나온다고 치면 민주당 어떤 후보가 나왔을 때 여권 후보가 나머지 55%를 가지고 국민의힘 후보랑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나눠 가져 이긴다는 얘긴데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나. 잘못하면은 민주당 후보 당선시키는 역할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어느 분은 이제 이런 얘기도 해요. 단일화 요구가 커질 것이다. 부산은. 단일화 요구가 커질 것이다. 국민의힘 뭐 한동훈 이렇게 가면 예를 들어 민주당 후보 50이 안 될 테니 합치면은 이기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엄청난 요구가 나올 거고 게다가 부산시장 선거, 구청장 선거, 시의원, 뭐 구의원 선거 연계돼 있으니까 다른 후보들도 다 이거 단일화해야 된다고 요구를 할 테니 그렇게 하면 안 되냐 이런 얘기도 해요. 뭐 가능은 하겠지만 지금 2월 오늘 2일인데 그 얘기하기는 좀 멀지 않아요. 멀고요. 예. 그렇게 봅니다. 예. 안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제 얘기는. 예. 그렇게 본다고요. 예. 그래도 대구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봐야겠죠. 그게 이제 민주당 표가 그러니까 자칫 잘못해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는 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자유로울 수 있다는 차원에서 대구를 얘기를 하는 거고 또 거기에 더해서 보수의 본산 아니냐. 거기서 이기면은 상징성이 더 커지지 않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 지금 뭐 다른 분들 또 나오실 분 계시겠지만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주호영, 추경호 두 의원 중에 한 분이 후보된다고 많이 보시잖아요. 네, 그렇게 많이 보는 경향이 있죠. 그렇죠. 예. 그런 경향이 있죠. 네. 그러면 주호영 의원은 대구 수성갑이고 추경호 의원 대구 달성군인데 거기 민주당 표가 대충 한 30% 정도 나오더라고요. 수성은 조금 더 나올 수도 있고. 예. 근데 그것도 이제 대구시장에 민주당 후보가 누가 나오냐에 따라서 두 분이 어느 분이 후보가 될까도 결정될 거고 복잡해요. 아직 몰라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부분은 계속 두고 계속 앞으로 한동훈 전 대표 행보와 관련해 가지고 계속 이게 관심거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다음 주에 나오면 또 여쭤볼지도 몰라요. 또 변화가 있는지. 100% 물어보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한 예. 15주 쫙 얘기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도 오늘 확실하게 말씀해 주신 거는 지방선거는 빵이다, 빵. 예. 빵이다, 빵 프로다. 예, 그러니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레버리지를 위해서는 서울시장 무소속 후보로 나가는 게 레버리지가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빵이다. 우리가 골프 칠 때도 요청하지 않았는데 자꾸 뭐 레슨해주고 그러면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아요. 이게 지금 한두 번입니까? 네. 왜 그러신지 모르겠네. 그게 한동훈 대표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세요?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렇게는 안 그거를. 들리죠. 예. 예, 아니 왜 저한테 그걸 물어보시냐고. 아니,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긴 뭘 몰라. 그러니까 어려운 질문을 이렇게 난감한 질문을 자꾸 하십니까 저한테? 예, 그냥 튕겨야지. 네. 근데 전 궁금하기는 해요. 그래서 이 대구 지역에 어느 지역에 나올지도 되게 궁금하고. 그렇죠. 네, 제일 궁금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또 만만치 않은 후보를 낼 가능성이 또 크고 찾아보겠죠. 또 엄청 찾아보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 하죠. 우리 뭐 돌려서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강펀치인데. 이진숙 후보 예, 그렇죠. 전 뭐 예를 들어 얘기를 대구 하고. 수성갑인데 민주당 후보 누구 나오고 뭐 이진숙 국민의힘 무소속 한동훈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떻게 되느냐. 뭐 달성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뭐 상상하기 나름인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또 달성이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했었던 곳 사시는 곳 사시는 곳이라서 여러 가지로 또 변수가 있어서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성은 도농복합이에요. 그렇죠. 예, 거기 또 학교도 있고 대학교도 있고 젊은 분들 많아요. 네, 많습니다. 거기 네. 표심이 아주 오묘하더라고요. 지금 그거
판별 분석하고 있습니다. 판별 분석을 하고 있다고. 저는 하고 있어요. 저는 예, 그런 의지가 있다고 오해하지 마시고 저는 그런 거 해야 돼요. 한 4-5군데 지역구를 놓고 저는 데이터 돌리라고 하고 있고 저도 들어가서 보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하나 더 여쭤보면 네. 이 고성국 씨 관련된 이야기인데 일단 입당은 했어요. 입당을 했는데 김재원 최고위원하고 방송하는 와중에 입당을 했죠. 입당 원서를 냈는데 네. 최근에 전두환 이슈를 꺼내 들었습니다. 예. 이 사안에 관련해 가지고 당내 반발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입장이 많죠. 예. 저도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고. 네, 그러면 5.18 관련해서 그동안 당이 노력했던 거 다 역으로 가는 거고 1980년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민주정의당으로 가는 거고 우리가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고자 몇십 년 동안 노력을 한 건데 모르겠습니다. 개인 유튜브니까 그렇게 말했다고 치지만 엄연히 당원이니까 당원으로서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징계 사유가 충분히 되기 때문에 서울시당 윤리위원회 이제 제소가 됐어요. 국회의원들이 연명을 해서 앞으로도 계속 그런 얘기 할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근데 국회의원 10명이 제소를 했는데 자, 서울시당 윤리위원회 한 거죠? 예. 예. 가장 큰 이유는 어떤 사안입니까? 전두환 관련된 발언인가요? 결론 그거죠. 예. 그 발언이 전두환, 노태우, 윤석열 대통령 사진까지 쭉 걸자, 박근혜 대통령 사진까지 걸자. 다른 분은 모르겠는데 일단 전두환, 노태우 두 분은 사면됐다고는 하지만 그 법의 심판을 받았잖아요. 5.18 관련해서 그거를 역으로 가면 어떡합니까? 그 판결이 제 기억에 97년이거든요. 그럼 30년 전인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거기 동의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리고 고성욱 씨는 과거에는 오른쪽에 계시던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때 당시를 생각해 보자고요. 누구보다도 거기에 분노하셨을 분일 텐데 뭐 때문에 이러는지는 시청자분들이 상상하는 정도가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좀 지켜보겠습니다. 또 그 부분도.